국제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중국 신장 지역의 경찰들이 12세에서 65세 사이의 이 지역 주민들 모두의 DNA 샘플과 다른 생체 측정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중국 대부분의 무슬림 위구르족들을 강제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교육 캠프 시설에다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을 구금시켰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감시 노력의 일환으로 동공 스캔, 지문, 목소리 스캔 및 DNA와 같은 생체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인권단체들과 위구르족 운동가들은 모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이 재교육 캠프에 따르지 않는 위구르족들을 추적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DNA 추적과 테스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경찰은 미국 매사추세츠의 생물기술회사인 Thermo Fisher Scientific의 유전자 서열 장치를 구매했습니다. 중국 경찰 당국은 또한 유명한 예일대학 유전학자 키니스 키드 씨가 제공한 전 세계 사람들의 유전물질들을 이용해 위구르 DNA와 대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회사는 그들의 장비를 신장 지역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키드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떻게 그의 유전자 물질들과 전문 지식이 이용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과학자들이 DNA 제공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과학적인 표준 이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공식 선전 매체인 신화통신은 신장 지역의 거의 3,6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모두를 위한 신체 검사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일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한 중국의 과학자는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 도구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연합통신에 따르면 그가 CCR5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제거하기 위해 이 아기들의 DNA를 변형시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쌍둥이 아기들이 HIV에 면역을 가지도록 만든 것이죠. UCL의 연구팀은 CCR5를 제거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기억을 형성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이론을 실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CCR5를 제거하기 위해 쥐의 DNA를 제거했습니다. 이 때문에 쥐의 지능이 올라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셀이라는 저널에 실린 새 연구에 따르면 CCR5가 없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며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및 싱가포르 항공에 의해 운항되는 비행기들에 카메라가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버즈피드 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공의 한 승객은 지난 2월 17일 자신의 좌석 스크린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사진을 찍어 포스팅했다고 합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및 싱가포르 항공사들은 모두 지난 2월 그들이 결코 그 카메라를 활성화시킨 적이 없으며 이 카메라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항공 대변인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회사가 좌석 간 화상통화와 같은 기능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사 대변인 로스 파인스타인 씨는 이 카메라가 파리 보잉 777 그리고 에어버스 A330-200 항공기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에 설치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사 대변인 제임스 보이드 씨는 이 카메라가 84 에어버스 A350, A380, 그리고 보잉 777, 그리고 787기에 장착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시면 만일을 대비해 스티커를 붙이든 그것도 안 되면 씹던 껌이라도 붙이세요.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 지금쯤이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막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최소한 11개의 인기 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기 앱에는 Instant Heart Rate, HR Monitor, Flow Period, Ovulation Tracker, 그리고 Realtor.com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페이스북이 여러분들의 체중, 혈압, 마지막 생리기간, 임신 시도 여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본 부동산 리스트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저들은 위치 또는 연락처와 같은 어떠한 정보에 앱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저들이 직접 앱에 입력한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사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저들은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 개발자들이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 실어나르는 줄은 전혀 모르실 테고, 이러한 앱들 중에는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옵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앱들로 하여금 어떠한 정보들이 보내지는지에 대해 유저들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하는 식으로 들어온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민감한 데이터는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겠다는 말을 덧붙였죠. 뭐는 안 민감한가요? 페이스북은 유저들의 활동 상태를 확인해 주도록 하는 통계 도구를 개발 도구로 제공해 주어 페이스북 광고의 타깃을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페이스북 언제 그만둘 건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닦으셨나요? 똥으로 말이죠. 당장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레드 바이블에 따르면 만일 여러분들이 칫솔을 계속 화장실에 놔두는 사람들 중 한 분이시라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요. 여튼 그러시다면 변기물을 내릴 때 공기에 뿜어져 나와 돌아다니는 똥이 여러분들의 칫솔에 사뿐히 내려앉아 코팅되어 있을 겁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칫솔을 근처에 두고 계시다면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균에게는 환상의 조건을 만들어주어 번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퀴니피악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일 평균 9사람이 사용하는 공동욕실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칫솔이 똥으로 뒤덮여 있을 확률은 60%입니다.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똥이 칫솔에 코팅되어 있을 확률은 80%입니다. 로렌하버 연구원은 사이언스 데일리 측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신의 똥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바글거리는 다른 사람의 똥에도 오염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또한 뜨거운 물이나 가글로 칫솔을 청결히 하려 해봤자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새 칫솔 까고 계시는 분 계시죠?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서 이용하면 이 여성처럼 눈을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천이라는 성을 가진 대만의 한 25세 여성이 휴대폰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서 사용했다 눈에 끔찍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천 씨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봐야만 하는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즉시 회사로부터의 메시지에 답변을 재빨리 해야 합니다. 그녀는 휴대폰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 사용했으며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밝기 정도를 낮출 것을 깜빡 잊고 말았죠. 일을 마친 후 천 씨는 보통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곤 했는데요. 그것도 제일 밝은 밝기로요. 그녀의 눈이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이러한 습관을 가져왔고 지난 2018년 3월 눈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몇 달 안에 그녀의 눈은 심각한 통증을 느꼈으며 붉어졌습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았더니 왼쪽 눈 각막의 혈관이 피로 꽉 들어차 있었으며 시력은 단지 0.6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시력이 0.3에 각막의 구멍이 500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즉시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받았으며 3일 후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죠. 애플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핑둥푸잉 과학기술대학의 안과학 교수인 홍칭우 팅 씨는 천 씨는 625 루멘 이상의 밝기를 이용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밝기 수치인 300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밝기가 밝으면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보다 강력하며 자외선이 방출되어 우리의 눈 속으로 들어갑니다. 홍치우 팅 씨는 휴대폰을 2시간 이용하는 것은 전자레인지에 눈을 돌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홍 교수는 또한 휴대폰에는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가끔씩 유저들은 그들의 습관에 맞추어 이 기능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밝기를 500루멘 이상으로는 설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으며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인종을 바꾸었다던 한 백인 여성이 자신과 백인 남편 사이의 아기가 모두 흑인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태생의 마티나 빅 씨는 한때 백인의 금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수술을 거치고 태닝 주사를 맞고 나서 지금은 일반 흑인보다 더 흑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겉은 그렇죠. 30세인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을 흑인, 특히 아프리카계 흑인이라고 밝혔으며 그녀는 부족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케냐에서 몇 주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스와힐리라는 이름을 얻었고 현재 진짜 흑인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단지 기독교인이 된 것일 뿐이죠. ITV의 디스모닝이라는 쇼에서 빅 씨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처럼 속은 백인이지만 인공적으로 겉모습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빅 씨는 그녀가 의사로부터 그녀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는 흑인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양반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죠? 기본적인 생물학 및 유전학적 의견의 반대에 부딪히고서도 빅 씨는 아이가 최소한 초코우유색은 띠지 않겠냐며 자신 있어 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아이를 또 흑인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빅 씨의 아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는 그녀의 행동을 인종차별이라고 불렀으며 또 한 유저는 그녀가 참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착각은 자유죠. 솔직히 만일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 상황이라면 학교 숙제는 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올해 신년 축하를 하면서 중국의 한 10대가 새해에는 숙제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뱃돈으로 받은 돈으로 한화 약 12만 원짜리 로봇을 사서 숙제를 하기로 했죠. 지엔지앙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이 소녀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기록적인 시간 내로 숙제를 마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놀랐다가 나중에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방 청소를 하다 이 로봇을 발견한 것이죠. 이 로봇이 뭐 하는데 쓰이는 건지 알게 된 엄마는 이성적인 부모라면 누구라도 했을 법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 로봇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서는 소셜미디어에 그녀의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 것이죠. 사우스 모닝 차이나 포스트에 따르면 이 기계는 복사 로봇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펜이나 연필을 끼울 수 있는 로봇팔과 여러 폰트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강점은 사용자가 그들만의 글씨체를 특별한 앱에 입력하면 아주 현실적인 손 글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6,000개의 다양한 글자를 샘플로 입력하면 이 로봇은 이 글자를 익힙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짜잔! 여러분들만의 숙제 써주는 안성맞춤 로봇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이 어린 소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이런 편법이나 그들이 어릴 때 연필을 다발로 묶어 쓰던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사들이 더욱 창의적인 숙제를 내주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문장을 몇 번이고 베껴대도록 하는 것 말고요. 토모사피엔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이 이런 편법을 생각해낸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교사들이 숙제를 더욱 흥미진진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아래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 이상한 아이디어군요. 그런데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부상에다 반창고가 아닌 범상치 않은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차이나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부상을 당해 팔에서 피가 흐르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생리대를 발견해 이걸로 남자친구의 상처에 갖다 댔습니다. 팔에서 흐르는 피를 생리대가 잘 흡수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부끄럽긴 했지만 이번 사건을 재미있는 것이라 생각해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일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성의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어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불안함을 느낄 때 어떤 이들은 종종 먹는 걸로 이러한 감정을 푸는데요. 이러한 일은 이 남자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냥 이 남자가 먹는 게 좀 별나서 그렇죠. 한 의사가 이 환자의 뱃속에서 무려 2kg이 나가는 이물질들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은 54세인 한 남성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 박사가 쓴 글에 따르면 이 남자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지난 10년간 불안 증세를 겪은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진찰을 해보았더니 이 환자의 배는 약간 팽창한 상태였으며 그는 작은 돌과 같은 무언가가 그의 뱃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더니 많은 이물질들이 그의 뱃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의사는 내시경으로만 이 물질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이 이물질들을 제거했는데요. 이물질들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며 여기에는 자갈, 동전, 병뚜껑과 같은 것들이 있었고 총 2kg이 나갔습니다. 이 환자는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사물을 집어삼키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환자는 또한 항불안증 약도 복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습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심리학자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통 문신은 잊을 수 없는 경험 또는 의미 있는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일 텐데요. 그러나 이 남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베트남의 이 남성은 팔에다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새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종 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곤 했기 때문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은 그의 친구가 이 신분증 문신 사진을 베트남의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팀 모이 씨에 따르면 그의 친구가 나가서 술을 걸치는 걸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종 클럽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분증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는 결국 신분증을 팔에다 문신으로 새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남성의 팔에 문신을 새겨준 타투 아티스트 유엔 벤 티엔 다이 씨는 그가 와서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러한 특이한 걸 그리는 작업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티엔 다이 씨의 말에 따르면 이 문신을 완성하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스캐너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그려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문신이 그리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글씨도 약간 삐뚤삐뚤할 겁니다. 현재 그는 팔에 신분증을 새기고 다니는데요. 이 신분증으로 클럽에 출입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하네요.